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운동 내면 소통 이 김주환 지음 회복 탄력성 김주환 교수가 최신대과학과 명상으로 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8명의 강력한 추천이 있네요. 유튜브 강연 누적 조회수가 300만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있으시고 현재 인쇄대 언론 홍보 영상 교수 재직 중이며 언론 홍보 대학 원장을 역임했다. 주로 내면 소통, 명상, 마음 근력,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 설득과 리더십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내면 소통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장자와 반야 신경에 심취해서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석사 박사학위 취득 이렇게 했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이탈리아 정부 장학사로 선발되어 볼로냐 대학에서 umberto 에코 교수에게 기호학을 사사했다. 저서로서 회복 탄력성, 글이 구조 방적 디지털, 셜록 홈즈 기호학자, 스피치 드라이브 등등이 있다. 김주환 교수. 내면 소통,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근력 운동.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독된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들 돌려서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소통은 당연히 외부화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한다. 내면 소통을 잘 하려면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김전 교수가 규정하는 명상은 운동 구루들이 말하는 판에 박은 명상은 아니다. 또 마음먹기 들어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해석하기에 근력을 키워라. 이 책은 뇌신경과학의 정설을 넘어 양자역학까지 현대과학의 탄탄한 기본 아래에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의 교육이 단순한 임금 노동자를 기르는 데 집중해온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비인지 능력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 자기 동기력을 갖춘 인재들이 새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거리는 가슴 벅찬 기도도 갖게 해준다. 특히 타고나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뇌의 신경 명결망을 바꿔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득은 일종의 보험이다. 등등. 실리콘밸리 명상. 인간은 나약하고 현실은 두렵다. 가장 원천적인 인간으로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과학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30년을 강사로 열심히 달려온 벌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류가 겪는 근본적인 변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면서 달라진 내 활동에 변모한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뇌다. 네. 최재봉 성균대학교 부총장은 마음의 근력이 탄력해져야 된다. 탄탄해져야 된다. 자, 서문으로 들어가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력도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마음의 근력을 키워보자. 소개는 내면 명상.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명상을 내면 소통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소통이 일어난다든지 명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아니다. 내면 소통이 일어나는 인간의 의식과 자의식의 본질을 내면 소통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소통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세상의 존재를 인식의 주제와 대상으로 향문하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관찰하고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 혹은 영혼이 인간성의 본질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주의가 기론적인 세계관을 낳고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받은 의무교육, 교과가 등을 지배하는 기론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의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대성 이론과 형자역학이 등장한 지 100년도 넘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300년 전의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카르트,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뇌과학의 최근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치오도 그렇다는 거죠. 뇌과학자 이나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의 움직임을 위한 의도의 생성과 그 실현을 뇌 기능의 본래 목적으로 본다. 한편 현대 뇌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칼 브리스토는 자유에너지의 원칙과 예측 오류 최소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식을 능동적인 추론의 제거 살인턱으로 규정한다. 브리스톤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마코프 블랭켓 모델을 토대로 나는 의식적인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나아가서 자의식을 소통의 내향적인 펼쳐짐의 결과로 보았다. 특히 기론적인 세계관을 통렬하게 비판한 데 이비드 보험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펼쳐짐의 개념을 통해서 내면적인 소통의 개념을 정립했다. 브리스톤의 능동적인 추론 이론과 봄의 내재적인 질서의 관점을 통합한 것이 바로 내면 소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내면 소통. 우리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할 때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 누구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소통을 위해서는 모국어 등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이나 혼잣말 등의 내용 소통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다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규약이다. 의식의 본질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다. 만약에 내가 타인의 내부 상태에 존재하는 의식과 현저하게 다른 지각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에 나는 환각이나 명상을 지닌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어떤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오직 타인과의 소통으로 주어질 뿐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편견적인 추론의 결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모두가 환각에 빠져 있거나 모두가 망상에 빠져 있다면 아무도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된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빠져 있는 망상으로부터 환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와 하는 소통이다. 혼자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느끼는 거, 혼자 중얼대는 건 모두 내면 소통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내면 소통이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에 혹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나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도 내면 소통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내면 소통으로 귀결된다. 내면 소통의 결과가 의견이자 생각이고 의사결정이며 또 의식이자 스토리텔링이고 기억이며 나 자신이다. 내면 소통은 나의 작동 방식이며 나라는 것의 생성 과정이다. 이러한 의식작용뿐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 올려보내는 감각정보, 심장이나 내장 등 여러 장기가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 정보, 그리고 팔과 다리 등 신체의 각 부위가 올려보내는 고유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해서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까지도 모두 내면 소통의 과정이다. 내면 소통의 개념은 나와 나 자신이 언어로 소통하는 의식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정보에 대한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까지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인 추론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나 통증이 생성되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인 추론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마음관리학 훈련의 핵심이다.
명상은 마음 근력 훈련이다. 마음 근력 강화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동일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미 다양한 자아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이론화했다. 여러 자아에 대한 분류법은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특정한 경험하는 경험자와 경험한 것을 일라기업으로 축적하는 기억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억자는 계획자 혹은 애고라고도 불리며 일상적인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자나 기억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배경자아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예전에 누구 어디에서 이 음악을 들었지와 같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자다. 이러한 경험자와 기억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배경자다. 다양한 형태의 내면 소통 중에도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의 알아차림이다. 배경자의 존재는 조용히 늘 우리 의식 저편에 있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잊고 지낸다. 그저 경험자나 기억자 하나가 나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경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 자체이기에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늘 느낄 수 있다. 창문을 닫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창문을 열면 환해진다. 그러다고 해서 창문이 빛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단지 햇빛을 통과시켜줄 뿐이다. 경험자는 마치 창문과도 같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햇빛을 통과시켜주는 존재이다.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이며 경험자와 기억자를 늘 알아차리는 존재다. 배경자는 그저 텅 비어있고 고요하다. 그래서 평온하고 온전하다.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등은 모두 경험자와 기억자가 일으키는 일종의 소음이다. 내면 소통 명성의 핵심이 얼마나 완벽하게 명성을 살려내는가, 얼마만큼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얼마나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은 늘 거기 그렇게 고요함으로 존재하는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무엇을 애써서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고요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에 떠오른다. 나의 고요함은 늘 거기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만약에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아마도 명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길을 걷는데 그들은 돌덩어리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자. 그 돌은 무거운가? 그 돌을 굳이 들어올리려 한다면 엄청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을 들어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거운 돌이 아니다. 돌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은 무거움의 고통을 준다. 내면의 소통 명상은 나는 왜 지금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배경자는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게 되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내면 소통 명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산적한 사회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혼자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너무 나의 문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모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다. 모두 맞는 이야기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구성원의 마음 권력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음 권력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너희에 관한 것이다. 마음 권력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세상을 더 잘 다루는 능력이다.
개인의 마음 권력은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능적으로 거의 모든 학문은 특히 각종 인문학과 사회학은 개인을 늘 비동적인 존재로만 봐왔다. 한 인간을 역사와 사회의 그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로 보는 유구하고도 변함없는 관점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문사회의 과학이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인식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의 구조가 투표 등의 정치의 형태를 결정하고 경제적인 조건이 경제활동의 방식을 결정하며 역사와 문화 등이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의지밖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독립변인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석 변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혁명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해진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개인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한 인간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강력한 마음 근력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폭력이다.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척도이다. 공정과 정의도 폭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 과정에서 모든 폭력을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인간의 폭력은 두려움과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과 분노를 기반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감정 조절력과 건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이 책의 개요. 이 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왜 마음 근력이 훈련이 필요한가부터 설명했다. 우리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동굴에서 살면서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던 원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2장에서 마음 근력 개념의 이론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마음 근력 운동 훈련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4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미가 어떻게 가능한지, 5장에서는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다. 6장에서 데이비드 보험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필요점의 개념을 통해서 내면 소통의 내면의 의미를 논했다. 7장에서 내면 소통의 개념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했고 8장에서 변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9장에서 변도체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고유감각 자각 능력 향상을 위해 10장에서 전전두 폐질의 신경망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참조 과정과 자타 긍정 내면 소통 명상을 소개했다. 11장에서 다양한 전통 명상 중에서 마음 근력 운동과 관련된 명상 기법을 선별 소개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음 근력 훈련들은 불안정이나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예방하거나 재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면 소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론화 작업을 하다 보니 최신 내각 이론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고 됐다. 내면 소통 이론의 핵심은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이론 그리고 데이비드 보험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필요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한다. 라고 했네요. 그런 부분에서 쭉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전반적으로 11장까지의 앞으로 전개될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